현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다 교통사고로 죽은 주인공. 정신을 차려보니 SF적인 기묘한 공간 속에 떨어져 있었고, 곧이어 주변 환경에 비해 굉장히 이질적인 컴퓨터 모니터를 발견합니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그 안에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었으며 아무런 제한 없이 장바구니에 그 재능들을 담을 수 있었고, 주인공은 싹 다 담기는 양심에 찔리니 적당히 좋아 보이는 재능들만 골라서 전체 재능의 약 5% 정도, 그러니까 대충 5만 개 정도만 선택한 뒤 완료 버튼을 누르니 엄청난 고통과 함께 주인공의 몸으로 재능이 쏟아져 들어오고, 잠시 뒤 한 소녀가 나타나 탈취된 재능을 되찾겠다며 주인공을 공격, 수많은 재능들을 빼앗기다 간신히 어딘가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자 어딘지 알 수 없는 망가진 연구소 속 아기로 환생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이 환생자는 재능이 필요해요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72화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재능 5만 개 가지고 2회차 라이프를 즐기나 했지만 소녀에게 공격받아 모든 재능이 망가져서 포인트를 사용해야 재능을 복구할 수 있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초반부 무너진 연구소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어찌저찌 연구소를 탈출하는 게 첫 번째 에피소드죠. 기본적인 설정은 괴물들을 잡으며 마석이 나오고, 주인공은 그 마석을 흡수해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망가진 재능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냥 흔한 양판소에 나오는 상태창 같은 느낌인데, 계속해서 소설을 보다 보면 자잘한 설정들을 꽤나 개성있고 탄탄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약간 스포긴 하지만 어차피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이고 소설 태그만 봐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세계관은 주인공이 죽고 더 시간이 흐른 후 SF적인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던 인류가 모종의 이유로 멸망한 뒤 또 긴 시간이 지난 후 과거의 연구소에서 주인공이 깨어나는 스토리인데, 중세라는 태그를 보면 알 수 있듯 주인공이 프롤로그를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벗어나 인류 사회로 나가면 중세 판타지를 기반으로 한 세계가 나옵니다. 그렇게 주인공과 동료들은 어째서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던 구인류가 멸망했는지를 알아가는 스토리인데, SF가 섞인 중세 판타지의 현대인 환생이라 잘만 쓰면 상당히 흥미로운 세계관인데, 잘못 쓰면 개연성 이상한 삼류 양판소가 될 수도 있는 설정이죠. 그리고 현재 172화까지 연재된 상황에서 떡밥들이 꽤 풀렸는데 아직까지는 개연성 이상한 점 없이 나름 개성있고 흥미롭게 잘 진행 중입니다. 이런 SF 중세류의 필수 요소인 흑막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주인공은 엄청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라 빠르게 강해지기보단 차근차근 강해지는 설정인데, 초반부 양판소 설정 같았던 재능창이나 포인트도 명칭을 주인공이 그렇게 붙였을 뿐 자잘한 부분에서 양판소와는 다르게 소설만의 특색이 어느 정도 살아있죠. 물론 메인 스토리가 선과 악이 확실하게 나뉘어진 스토리라 깊이가 좀 부족하고 스토리 전개에서 운적인 요소가 많은 게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선과 악이 나뉜 건 단점이라기보단 호불호 요소고, 주인공이 운빨로 사는 게 단순 운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떡밥도 있으니 마냥 아쉽기만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중요 등장인물들 몇 명은 나름 입체적으로 만들었고, 악당들이 좀 단순하고 극단적인 게 살짝 아쉽기는 해도 주인공은 착한 편, 적들은 나쁜 놈의 스토리를 좋아한다면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토리 전개가 좀 클리시적이고 정석적인 느낌은 있어서 엄청 치밀하고 잘 짜여진 수작을 기대하면 안 맞고, 그냥 큰 기대 안 하고 무난한 소설을 기대하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느낌이며, 세계관은 확실히 잘 짜놓아서 세계관 한정에서는 수작이라 봐도 될 것 같네요. 주인공 성격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신의를 지키지만 마냥 호구는 아니고 챙길 건 챙기는 스타일이라 크게 호불호 없이 볼만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착하고 고결한 영웅형 주인공을 원하거나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이득만 찾는 사이다 패스형 주인공을 원하면 안 맞지만요. 정리를 하면 SF와 중세 판타지가 섞인 설정을 좋아하면 무난하게 볼만한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 소설 태그에 하렘 태그가 없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하렘보단 노맨스 느낌입니다. 주인공과 엮이는 여자 조연 캐릭터들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히로인 느낌이 약간이나마 있는 캐릭터는 한 명뿐이고, 나머지 역캐들은 히로인이라기엔 어딘가 하나씩 애매한 느낌이죠. 유일하게 히로인 느낌이 있는 역캐도 연인보단 동료 느낌이 훨씬 강하기도 해서 연애 요소는 아예 없는 수준인데, 중요한 건 이 소설 연재처가 노벨 피아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노맨스 아니면 순애 느낌으로 진행되지만 독자들의 90% 이상이 하렘을 원하는 노벨 피아라서 이러다가 하렘으로 가도 딱히 이상할 거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노맨스로 가든 순애로 가든 하렘으로 가든 작가님 맘이고 개연성상 이상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매기는 이 환생자는 재능이 필요해요의 평점은 세계관 3.5점, 스토리 전개 2.5점, 필력 2.5점, 주인공의 지능 2.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2.5점, 소설의 분위기 밝음, 스토리의 깊이, 가벼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SF와 중세 판타지가 섞인 성장형 주인공물을 좋아하면
좋아하면 무난하게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